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님분들. 자, 벌써 목요일이 끝나갑니다.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주말이 오는군요. 이번 한 주 아직 하루 남았지만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면은 그냥 이번 주말에도 안 쉬어도 되니까 그냥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가 불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이 공부를 했었죠. 이제 그 종목이 불타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액면분할 대성공, 연기금의 폭풍 매도, 기리세 눈물 하락 멈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인을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 잇! 자, 지금 현재 시간은 한 3시 13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0.4% 정도 상승, 3200은 살짝 이렇게 두 번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는 3200에는 끝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냥 약 보합 0.15% 정도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이 좋은 듯한 느낌이 들지만 하지만 까고 봤더니 우리 계좌는 파란색이 조금 더 많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등락 종목,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100종목 이상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피가 무려 0.4%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400, 그 다음에 하락 800, 이런 식으로 거의 2배 정도 하락 종목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조금 많이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기관이 이렇게 5천억이나 매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에 4천억은 연기금이 매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풍선이 커지다 보니까 연기금 미친듯이 매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3200을 뚫고 올라가는데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3200을 뚫고 올라가려면 어제같이 공부했던 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 오늘은 그냥 침묵,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걸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과연 그 이벤트를 타고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집중을 해봐야겠군요. 만약 내일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내일 코스피는 당연히 3200을 뚫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카카오겠죠. 카카오 3일 동안 거래 정지가 되고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카카오 액면 분할 이후에는 빠진다는 시각이 많았던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끼리 또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자, 오른쪽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면 분할 후 재상장 카카오 주가 급등 장중 18% 상승 엄청나죠. 카카오라는 기업이 18%나 상승을 했습니다. 당초 삼성전자, 네이버, 테슬라 등 액면 분할 이후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한 만큼 이번 액분 역시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다 부셔버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삼성전자,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겪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는 이날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면서 기존 사례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13에서 14만원대로 제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이유 아마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카카오의 플랫폼 사업 확장과 자회사 성장 등을 꼽았으며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를 시작으로 오는 3, 4분기 중 카카오페이, 내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엔터 IPO를 통해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며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 쭉쭉 상승하고 있는데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특징주입니다. 이 주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어제 저 기립과 같이 공부하신 경제뉴스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5만 분 정도가 시청하실 정도로 이 뉴스 기사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주력 사업 강화하는 LG 거래정지 전에 미리 사둬야 정말 어떻게 보면 광호한 표현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NH에서 나온 리포트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거래정지 전에 미리 사둬야 이렇게 강하게 말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려 목표 주가가 16만 4천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LG 10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LG가 인적 분할도 하고 그 다음에 주력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발굴을 통한 성장을 본격화할 전망, 이런 전망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거다. 그리고 플러스 2021년에도 주요 계열사들 실적 호조로 영업이익이 59% 성장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뉴스를 어제 다뤄드렸는데 정말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주가가 폭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장 마감 때는 거의 7% 이상에서 마감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린이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매수는 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목표가까지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무턱대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LG와 LGU 다시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미리 공부를 해놨다면 그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왜 NH에서 LG를 이렇게 좋게 보는지 한번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G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뉴스도 정말 재밌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쿠팡이 불붙였다. 11년 만에 돌아온 10원 전쟁. 딱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롯데마트가 15일부터 주요 생필품 500개 품목을 업계 최저가로 맞춰 경쟁사 이마트와 같은 가격에 판매한다. 이 품목들을 사면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기본 적립률의 5배로 적립도 해준다. 이마트가 쿠팡보다 싸게 팔겠다며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로 성공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이 불을 땡긴 건 쿠팡이었죠. 쿠팡은 지난 2일부터 기한 없이 로켓 배송 상품 무조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최저가 상품이라도 배송비가 추가되면 더 이상 최저가가 아니다 라는 설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쿠팡이 불을 지피니까 다른 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가만히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을 다 뺏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통업계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마치 그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넥슨에서 시작된 연봉 인상 릴레이가 있었죠. 그래서 넥슨에서 연봉을 올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게임 업체가 아유 우리도 올려야겠다 라고 올리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가 아유 쟤네 또 올렸어? 그럼 우리도 어떻게 올려야지.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애도 아유 또 올렸어? 아유 알았어 우리도 올릴게 라고 하면서 모든 게임업계가 연봉을 올린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다른 데는 연봉을 올려주는데 연봉을 올려주지 않았다면 사기도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중요 직원들을 뺏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흐름이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며 끌려가는 전쟁터에 유통업체, 제조사 모두 울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 간의 10원 전쟁은 양날의 칼이다. 당장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득은 보지만 유통시장이 기형적으로 왜곡되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건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들도 울상이라고 합니다. 할인 행사를 하면은 판매량이 늘어서 이득이지 않냐며 납품 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받고, 그리고 인기 상품, 주력 상품을 이렇게 할인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할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치킨 게임이 지속이 된다면은 자본력 없는 업체들이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몇몇 업체만 독과점 형태로 남게 될 텐데 그때도 업체들이 낮은 가격을 유지하겠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오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 아닐까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금, 쌀때 사두자, 골드밥, 석 달 새 1톤 트럭 11대분 팔렸다. 그러니까 11톤이나 팔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00kg만 줬으면 좋겠군요. 자, 내용을 보자면은 요즘 금이 불티나게 팔린다. 국내 금 유통업체인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9일까지 골드바를 포함해 팔린 금은 1780kg다. 1톤 트럭 11대 분량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전체 판매량은 22,000kg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절반 정도가 팔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주문이 몰려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 현재 금값이 조금 싸죠. 그리고 인플레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금을 선호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금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28일날 여기서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최고가 대비 21%나 하락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결국 금은 오를 거다라는 생각에 다시 매수세가 몰려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골드바 판매량을 보면 2019년에 18,200, 그 다음에 2020년에 22,000, 그리고 올해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780kg나 팔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미국 증시 대비날 파월 가상화폐는 투기 일침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나름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죠. 자, 그런데 그날 마침 제롬 파월이 가상화폐는 투기 수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에도 가상화폐들은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며 달러화보다는 기본적으로 금의 대체적인 투기적 자산에 더욱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381달러로 거래를 시작해서 장중 최고 429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자, 보시다시피 제롬 파월이 말하기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조금은 통용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제롬 파월이고 뭐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군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뭐랑 같이 떨어졌을까요? 바로 당연히 테슬라도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하락 전환하자 테슬라 주가 4% 급락이라는 소식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태그 시장 불 붙는다. 애플 에어태그로 삼성의 반격.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자, 태그라는 걸 저 길이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요렇게 열쇠고리에 달려있는 이렇게 네모난 거 있죠. 이게 바로 태그라고 하는데 뭔가 특별한 기능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 실제로 특별한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태그가 어디에 쓰는 거냐 라고 봤더니 이렇게 열쇠고리나 아니면 중요한 차키, 지갑 이런 것들 있죠. 그 안에다가 같이 걸어 놓으면은 만약에 없어졌을 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찾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태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아 방지용 목걸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렇게 집안에서 없어져도 이렇게 핸드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혁신적이다 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금액이 싸다면은 열쇠고리 대신에 충분히 들고 다닐 의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일까요? 자, 확인해보자면은 갤럭시 스마트 태그는 가격이 2, 3만원대 좀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하지만 혹시 기린이분들 중에서 열쇠를 너무 자주 잃어버리시거나 아니면은 차키 같은 게 항상 없어진다, 그렇다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 태그만 있는 게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44,700원, 한 2배 정도 비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린이 분들은 어떠세요? 괜찮은 상품인 것 같나요? 자, 삼성전자주 공짜로 받자. 토스증권 이벤트에 21만 명 주린이 몰렸다. 자, 이거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기리씨 한번 영상으로 다뤄볼까라고 고민은 했지만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따로 다루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다루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 토스 증권을 만들면은 주식을 하나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심플하죠? 그래서 어떤 주식을 주냐?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대한항공 등 주식 22개 중에서 하나를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가는 2,000원, 그리고 많게는 39만원짜리 주식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대분들 많이 참여하셨나요? 저 기리씨 뭘 받았는지도 조금 뒤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벤트는 18일까지라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돈 줍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보자면 관계자는 당첨 비율은 따로 공개할 순 없지만 종목수 변동에 따라 확률이 달라지나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게 당첨되도록 설정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게임 회사들 확률 때문에 되게 정신이 없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벤트를 할 때도 확률을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어쨌든 토스증권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기리씨 뭘 받았냐? 바로 인터파크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파크가 얼마인가 라고 봤더니 그래도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가장 낮은 게 그린스네이크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2,000원 정도로 가장 낮고 이 기업은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4,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죠. 자, 추첨된 주식은 3영업일 이후에 지급되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저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인터파크가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이 주식을 받을 다음 주 월요일에는 4,000원을 깨고 3,000원대 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린이분들 토스 아이디가 있다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인터파크 하락 멈춰! 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죠. 시총 역대 최대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렇다면 3,200이 아직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역대 최대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3,200선에 육박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몸집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하니 기리님,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코스피가 3,200이 다시 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유가증권 시장의 몸집이 사상 최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 기간 SK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 종목이 새로 상장했기 때문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현재 시총이 10조 원에 달한다고 하며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인 솔로엠도 1조,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1조 7천억, 합쳐서 12조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돈이 들어왔으니까 코스피의 지수는 역대 최대가 아니지만 유가증권 시장의 몸집은 최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네이버 누구나 콘텐츠 올리면 돈 버는 플랫폼 연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이버가 전 국민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장터 프리미엄 콘텐츠를 출시한다. 자, 이게 바로 뭐냐?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은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개념이다. 지금 현재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물건을 어디서 떼와야겠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세상이 변하고 있죠. 손에 잡히는 물건만이 진짜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내용, 상품 구성, 금액 등은 모두 CP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 형식도 창작자가 정한다. 그리고 향후에는 공연, 전시와 같은 라이브 콘텐츠도 유료화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 기릿의 ASMR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목소리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영상을 다운받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상품은 영상뿐만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소리, 편집, 강의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콘텐츠를 출시한다면은 그때 저 길이 또 뭔가를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길이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특징주 교촌 F&B 중동시장 진출 7% 상승이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거 어디서 보셨죠? 맞습니다. 이틀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틀 전에 교촌 F&B가 중동시장이 진출한다는 뉴스를 다뤘던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뉴스가 뜨니까 이렇게 주가가 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항상 주식은 올라가기 전에 그만의 신호가 있나 봅니다. 하지만 똑같은 신호를 보고도 100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100명 다 다른 선택을 하겠죠. 거기서 결국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투자를 하려면 경험이 필요하겠죠. 키리니분들 평생 저 기릴과 같이 공부하시죠. 다음 리포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1분기 흑자 전환 기대 수익성 개선. 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호텔신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1만원을 유지했다. 자, 내용을 짧게 보시자면 국내 면세점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월 약 1조 3천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 중이라며 단기적으로 큰 폭의 매출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비용 통제 및 상품 마진율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점진적으로 펀더멘탈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호텔 사업부 적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유는 객실당 단가, 쉬운 말로 숙박비겠죠. 숙박비를 낮추더라도 객실 점유율을 올려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호텔 사업부 적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을 보면 아직까지 코로나 전의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없어지고 우리도 이제 어디 놀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호텔신라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눌려있는 주식들 충분히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디오 올해 연간 최대 실적 기록 전망 미국 시장 주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기립과 같이 디오를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금토는 디지털 임플란트 전문기업 디오가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38,000원에서 54,800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를 유지했다. 자,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30% 늘어난 1,570억, 영업이익은 59% 증가한 47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주요 수출국 내 계약병원 수 증가와 고부가 가치 임플란트 케이스 시술이 늘어나는 점이 실적을 밀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점이 올해 주가 재평가 요소라는 설명이다. 자, 그래서 디오 올해 초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목표가까지는 조금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LG를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렸을 때처럼 미리 공부를 해놓고 혹시나 우리에게 주가 하락으로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3개월 전에 같이 공부했던 영상인데요. 아직까지 7,800분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유명해지기 전에 꼭 한번 디오라는 기업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 그 다음에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이렇게 경제 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재밌으셨나요? 항상 저 길이 또 여러분 때문에 정말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 빠이요!